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승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2월 8일 수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팩트 체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대목이 하나 발견이 돼서 제가 오늘 팩트 체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계, 그러니까는 이 집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논란거리를 만들었죠. 자, 다 목적이 있을 텐데, 출생이 비천하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했던, 지난 4일이죠.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 제 출신이 비천한 건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 자,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 성남에서 시장 화장실에 청소부였던 아버지, 또 화장실 앞에서 휴지를 팔던 어머니, 탄광 건설 노동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절단한 큰형, 그리고 생전 정신질환을 앓았던 형, 고 이재선 씨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뭐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의혹이 있었던 이재선 씨 이야기죠. 생전 정신질환을 앓았던 형, 그리고 미싱사로 일하다 산재 처리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숨진 넷째 여동생, 이런 가족사 이야기를 하면서 미천한도 아니고 비천한 집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천한 집안.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논란도 일어났죠. 돈 없어서 가난하면은 그 집안이 비천한 것이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는 더러운 게 그렇게 많다는 말이냐.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비천하고 집안이 또 집안 주변에 더러운 게 많고 그렇다는 이야기냐. 돈 없어도 정말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반박들이 막 쏟아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일단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갑자기 그 부분입니다. 지금 대선에 출마했으니 스스로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냥 한 건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맞상대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복하게 자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하죠. 뭐 고시 구수 정도 할 정도 되면은 그만큼 부유했기 때문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뭐 어린 시절 교복에서 초등학생 교복에 넥타이를 맨 사진도 막 공개를 하고, 아버지가 그 연세대 교수였죠. 그래서 부유한 집안 출신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재명 손용공 출신이다. 이래서 서로 대비를 하는 그런 사진도 막 게재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가난한 집안의 손용공 이미지를 부각해서 부유한 집안 출신인 윤석열보다 더 인간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 과거에 지금 그 중장년층 중에서 과거에 부유하게 살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쪽을 이렇게 감성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최근에 그전에 있었던 뭐 형수 욕설 사건, 형수에 대한 막 욕설, 지금 인터넷에 막 돌아다닙니다. 좀 점점 더 이것이 확산이 될 텐데, 그리고 또 지금 작고한 이재선 씨 강제 입원 뭐 의혹, 그리고 또 형과도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싸우는 그런 녹취록도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게 살인범 조카, 뭐 본인이 처음에 데이터 폭력 어쩌고 했다가 그것도 그 유탄을 맞았는데, 이 데이터 폭력이 아니고 2명을 사귀던 여성 집에 가서 모녀를 살해한 그 사건, 그리고 아버지는 5층에서 뛰어내려서 살인 미수가 된 사건, 그 사건을 본인이 변론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도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판이 쏟아지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 합리화다. 욕하고 이 강제 입원, 살인범 조카 변호, 이것이
합리화시키는, 자기가 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방편으로 이 출생이 비천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정치적 목적은 충분히 알겠고, 이것과 별개로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한 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의 집안은 비천한가? 자, 집안이 비천하다고 그랬죠. 제가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 근데 집안이 비천한가?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 때 들어와서 고생을 했는가? 가난해서. 자, 그러면 이거 좀 말이 다른 겁니다. 집안이 원래 비천하기 때문에 내 집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팩트 체크를 할 생각을 했냐면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서 갑자기 흥미가 있어서 오늘 또 찾아봤습니다. 뭐냐면 이재명이 살았던 안동 지통마을인데, 안동의 이 같은 마을 출신으로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 이재명 후보와 연배가 좀 비슷한 그 사람에게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 공직에 있던 사람인데, 이재명의 집안이 할아버지 때까지는 상당히 부자였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백마, 흰말이죠. 흰말을 타고 동네를 왔다 갔다 했다. 아마 이 시대가 일제시대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때 백마, 흰말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과세하느라고 말을 탔는데, 그것도 백마를 딱 타고 마을에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시내에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부의 상징, 백마를 타고 돌아다녔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언론이 보통 대선 기간이 되면은 그 대선 후보가 살던 마을에 가죠. 마을에 가면은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언론사의 럽보 기사에서도 백마를 타고 다녔다, 그 동네 주민들의 이 정언이 실렸습니다. 이 마을이, 이재명 후보가 태어난 마을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마을이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의 지통마을입니다. 지통은 한지를 떠든 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지를 많이 떴던 것 같은데, 지통마을인데, 이것은 안동시, 영양군, 봉화군 이 세 시군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통마을의 끝자락에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집안은 한 3번이나 그 지통마을 안에서 이 집 저 집 이사를 다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한쪽에 살던 곳은 지통마을 동쪽 끝자락에 집이 있었는데, 이 동쪽의 산을 넘어가면 영양군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동쪽 끝자락에 집이 있는 데서 할아버지가 백마를 몰아서 산 너머 영양군에 있는 소시장을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소를 사다가 되팔고 이렇게 했다.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은 상당히 좀 그 부자 축에 속하겠죠. 뭐 소를 여러 마리 사다가 팔고 했으면은. 그리고 어쨌든 백마를 타고 다녔다, 이런 정언이 저도 직접 들었고, 그 마을 출신에게. 그리고 럽보 기사에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 때에는 비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때 밑에 아버지 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들었죠. 아버지가 이 화장실 청소부였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때는 어땠을까? 그 부분을 다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책은 2017년에 이재명 후보가 쓴 자서전입니다. 이재명의 9번 8. 이거 2017년이면 그때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을 때 문재인 후보와 경선을 하고 하던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자서전을 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또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도촌리에 살았다. 큰 할아버지가 후손이 없어서 동생이 얻은 외아들을 양자로 데려갔다. 큰 할아버지는 인품도 좋고 살림도 궁하지 않은 편이었다. 그 할아버지가 아마 백마를 타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외아들이 내 아버지다. 이 좀 부유한 편인, 이 인품도 좋고 살림도 궁하지 않은 이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백마를 타고 다닌 그 할아버지의 외아들이 내 아버지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는 일반 하사관으로 공군을 제대한 뒤에 어머니와 혼인을 하고 뒤늦게 야간 학교와 청구대학을 다니다 그만두었다. 청구대는 지금 영남대죠. 거기 그때 법대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에서 탄광관리자 노릇도 하고 잠시 교사도 했다. 자, 탄광관리자인데 강원도의 유세 가서는 탄광 강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는 좀 관리자라고 합니다. 관리자와 강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강부와 이 사무직을 보는 관리자는 좀 다르죠. 그리고 교사도 했다. 학교 선생님도 했다. 그 때문에 큰 형님과 큰 누놈은 태백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안동으로 다시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산에서 조를 곤란해 밭을 일구었다. 다들 조, 피, 수수를 심을 때 아버지는 청궁, 박하 이런 약초를 재배했다. 약초를 재배했다. 그런데 또 이재명 다른 데서는 아버지가 화전민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뭐 산에서 도를 곤란해 밭을 일구었으니 뭐 하전민은 하전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청궁, 박하 같은 약초를 재배했다. 요즘 같으면 신농업을 한 셈이었다. 그런데 뭐 경제적으로는 별반 도움이 안 되어 집은 늘 빈공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안일보다 동네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사람들 호적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버지의 주업이었다. 선출직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찾아서 마을 일을 자임한 동장이었다. 이장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아버지가 음주 가무를 즐겼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왜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리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본인이 자선전에서 쓴 것을 보면은 비천한 집안, 할아버지는 백마 타고 다녔고 아버지는 이 교사 선생님 생활도 했고 탄광에서 관리자도 했고 또 이 법대를 중퇴를 했고 자 이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공군을 제대했고 일반 하사관으로 자 이런 이력들이 있는데 왜 그러면은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소년공이 됐을까? 그 성남까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아니고 다른 책입니다. 2006년에 발간한 해고록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돈이 모일 때마다 밤에 몰래 모여 화투장을 쪼이고 결국 도박 섭벽이 들어서 집문서, 땅문서까지 잡히다 보니 결국 없는 재산이 남아 거덜이 나고 말았다. 어머니 얘기 들었는데 봄에 우리 밭을 가려고 갔더니 다른 사람이 쟁기질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왜 나무 밭에서 쟁기질을 하느냐 하니까 그 쟁기질을 하던 사람이 무슨 소리냐. 이것은 이제 우리 거다. 우리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도박판에서 밭을 날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머니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농사철이 됐어야 알게 됐다. 자, 이런 이야기도 그 전에는 했습니다. 자, 이 집안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진실성, 이런 것을 제가 따져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전민은 하전민이지만 거기서 약초를 키우는 신농업을 했다. 그리고 노동자, 탄광 노동자로 묘사를 했다가 여기서는 또 관리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화투장을 쪼이고 결국 도박 섭벽, 집문서, 땅문서 잡히다 보니 재산 거덜났다 이렇게 됐는데 2018년 페이스북에서는 그때는 또 상황이 좀 달랐겠죠. 아마 2018년이면 지방선거 때 같은데 경기도지사 선거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는 평생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선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생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선친. 도박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아버지에 대한 이 가족에 대한 이 내력들, 이런 것을 말을 바꾸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사셨던 선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본인이 어떤 목적이 있으니 비천한 집안이다. 그래서 주변에 더러운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집안 내력조차도 표 계산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송국권의 혼술 대들보에서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재명의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백마를 타고 다닐 정도로 부자였다. 이재명의 아버지도 대학을, 법대를 중퇴하고 또 이 하전민 밭을 일구어서 약초를 재배하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비천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비천한 집안 때문에 더러운 게 많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가족 내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국권의 대들보였습니다.